자, 5번 문제를 보시면 등차 수열에 대해서 두 번째 항과 첫 번째 항과 다섯 번째 항의 합이 26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때 여덟 번째 항을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문제를 풀려면 등차 수열이 뭔지 그리고 등차 수열의 일반항이 뭔지를 아셔야 되겠죠. 자, 등차 수열은 우리 뭐였죠? 첫째 항부터 일정한 수가 더해지는 수열이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 일정한 수를 우리가 D라고 쓰고 보통 얘를 공차라고 부릅니다,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수열 문제를 풀려면 일반항을 구하는 게 중요한데요. 일반항은 몇 번째 항이라 그랬죠? 그렇죠. n번째 항을 우리가 일반항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등차 수열에서 여기 n번째 항 구하는 식이 첫 번째 항에서 공차를 몇 번 더하면 되죠? n-1번 더하면 되겠죠. 그래서 얘가 등차 수열의 일반항 공식이었어요. 자, 근데 이제 문제를 보시면 문제에서 두 번째 항이 지금 10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맞죠? 그럼 얘는 우리가 등차 수열의 일반항 식에 집어넣으면 첫 번째 항에서 n이 2인 경우니까 공차를 한 번 더했더니 10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첫 번째 항과 다섯 번째 항의 합이 나와 있는데 첫 번째 항도 그대로 A1 쓰시고 다섯 번째 항은 그렇죠. 일반항식에 넣어보면 A1 더하기 몇 D입니까? 4D겠죠. 4D. 그래서 이 친구를 정리해보면 2A1 플러스 4D인데 얘가 문제에서 26이라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죠? 자, 근데 이제 우리 얘를 보니까 2로 약분이 된다. 그죠? 2로 약분하면 A1 플러스 2D가 13이라는 요 두 번째 식이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구했던 여기 1번씩 하고 여기 2번씩 하고 뭐 하면 된다? 그렇죠. 연립해서 A1과 D의 값을 구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1번식을 요 2번식 아랫부분에 다시 적어 볼게요. 그러면 얘가 10이니까 우리는 가감법 이 친구를 빼주면 되겠죠. 자, 빼주면 D가 얼마다? 그렇죠. 3이고 D가 3이니까 당연히 여기 그죠? D가 3이니까 A1은 7이 돼야 이 값이 10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A1과 공차 D의 값을 모두 구했습니다. 자, 그럼 문제에서는 몇 번째 항을 구해라? 여덟 번째 항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A1 더하기 7D 하면 되겠죠. 그죠? 그럼 A1은 7, 그 다음에 D가 3이니까 7, 3, 21 해서 문제에서 구하고자 하는 여덟 번째 항은 28이 되겠죠. 자, 이어서 6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자, 6번 문제는 이제 등차 수열의 합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첫 번째 항부터 여기 10번째 항까지의 합이 70입니다. 라고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첫 번째 항부터 어디까지죠? 네, 20번째 항까지 20번째 항까지의 합이 240이다. 이때 30항까지의 합을 구하라. 얘가 이제 문제다. 그죠? 자, 그럼 이 문제를 풀려면 우리가 뭐를 알아야 될까요? 그렇죠. 등차 수열의 합공식을 알아야 되겠죠. 자, 그래서 등차 수열의 합공식은 보시면 크게 두 가지로 우리가 분류할 수 있는데, 그죠? 우리가 가우스가 했던 방법, 첫 번째 항과 끝항을 알 때는 우리가 그 세트 전체 n개 중에서 첫 항과 끝항의 합이 2분의 n개 있다. 요 공식을 쓰셔도 되고, 우리가 아니면 첫 번째 항과 만약에 공차를 안다면 등차 수열의 합공식은 요 앞부분 요 친구였죠. 자, 그러면 이제 문제에 나와 있는 조건들을 우리가 요 등차 수열의 합공식을 이용해서 한번 표현을 해봅시다. 자, 10번째 항까지의 합이니까 S10 이렇게 쓸 수 있다. 그죠? 하면은 2분의 자, 항 10개니까 n 자리에 10이 와야 될 거고 뒤에는 그렇죠. 2a 플러스 n이 10이니까 9d겠죠. 9d. 근데 이 친구가 문제에서 70입니다. 라고 나와 있고 그 다음에 20번째 항까지의 합도 나와 있으니까 얘는 S20은 2분의 이제 20번째니까 n이 20인 경우겠죠. 20에 2a 플러스 n-1이니까 그렇죠. 19d 이렇게 되겠죠. 근데 얘가 문제에서 240입니다 라고 나와 있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럼 당연히 이 두 개의 식을 우리가 가감법 등을 통해서 풀어주면 a 값과 d 값을 구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첫 번째 식과 두 번째 식을 조금 정리를 해볼게요. 자, 이 부분 여기 2하고 여기 10이니까 5다, 그죠? 그럼 요 5하고 여기 주어진 우변의 70하고 우리가 약분을 하면 어떤 식만 남습니까? 그렇죠. 2a 플러스 9d 라는 친구가 14라는 식만 남을 거고, 같은 방법으로 여기 20과 2를 약분을 하면 10만 남겠죠. 이 친구도 우변에 240과 약분을 하면, 간단하게 하면 식이 2a 플러스 19d가 24라는 식만 남겠다, 그죠? 자, 그러면 요 간단히 한 요 두 식을 우리는 연립해서 풀면 되잖아요. 한 변변 빼주면 되겠다, 그죠? 그러면은 9d 빼기 19d니까 마이너스 10d, 14에서 24 뺐으니까 마이너스 10, 따라서 d, 공차 d가 1이다, 그죠? 1. 자, 그럼 여기 1이라고 구했으니까 1을 뭐 위에 식이나 여기 아래 식이나 넣으면 되겠죠. 위에 식에 넣어볼게요. 뒤에 1을 집어넣으면 9니까 2a가 5 나온다, 그죠? 그럼 a가 얼마 나옵니까? 2a가 5니까 a는 2분의 5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그러면 a와 d 값을 모두 구했으니까 우리는 문제에서 30항까지의 합을 구하라고 그랬다, 그죠? 그럼 S30은 2분의 n이 30인 경우니까 30에 원래는 2a 플러스, 그렇죠, 29d 요 친구만 계산하면 된다, 그죠? 2하고 30하고 먼저 계산을 하면 15고, a가 2분의 5이기 때문에 2a는 그냥 5일 거고요. d가 1이니까 이 친구는 그냥 29가 되겠죠. 그래서 얘는 15 곱하기 34 요 친구 값을 물어본 거다, 그죠? 그래서 34가 10개 있으면 340, 34가 5개 있으면 뭐 170이겠다, 그죠? 그래서 두 개 다 하면 합이 510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어서 7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문제는 보시면 내나 등차 수열 문제고, 첫 번째 항과 지금 공차가 모두 주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뭐 일반항을 구하든지 n항까지의 합을 구하든지 모두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 그죠? 그래서 6번, 5번에서 일반항 공식과 등차 수열의 합 공식을 한 번 더 적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일반항식과 여기 n항까지 합공식을 보시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자, 그럼 문제를 봅시다. 문제를 보기 전에 자, 요 수열을 먼저 조금 보시면, 자, 첫 번째 항이 지금 25라 그랬고 공차가 마이너스 3이니까 3씩 이렇게 줄어드는 수열이겠죠. 16, 뭐 13 이런 식으로 줄어드는 수열입니다. 자, 이때 근데 문제에서는 뭐를 물어봤냐면 몇 항까지 더해야 그 합들이 최대가 될까, 요걸 물어본 거죠. 자, 그럼 당연히 우리가 뭐 직관적으로 보셔도 항이 계속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언젠가 몇 항인지 모르겠지만 어떤 항부터는 값이 음수 값을 갖겠죠. 자, 그러면 n항까지의 합이 최대가 되려면 우리는 언제부터 요 항이 음수 값을 갖는지를 확인을 하고, 그 앞까지, 그렇죠, 요만큼 우리가 합을 했을 때 n항까지의 합이 최대값을 갖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포커스를 일반항식을 이용해서 언제부터 이 친구가 음수인 항을 갖는지를 찾아보는 것을 먼저 합시다. 그래서 n번째 항을 우리가 식으로 쓰면 첫 번째 항이 25고 n-1의 공차가 현재 -3이다, 그죠? 그럼 얘는 -3n 플러스 얼마? 그렇죠, 28이겠죠. 그래서 n 값에다가, 그렇죠, 9를 넣으면, 그러니까 a 9를 넣으면 지금 1이 나오고, 10번째 항 n에다가 10을 넣으면 -2 나오는 거잖아요. 그럼 당연히 우리가 이렇게 요 앞에 9항까지의 합이 최대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따라서 최대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여기 S9 요 친구만 하면 됩니다. 근데 우리가 문제 뭐 여기 두 가지 식이 있지만 첫 번째 항이 25인 거 알고, 제일 마지막 항이 1인 것도 알고, 항이 9개인 것도 알고 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 끝항과 첫 번째 항 공식을 씁시다. 2분의 9에 첫 번째 항이 얼마? 25, 제일 마지막 항이 1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9 곱하기 13이니까 얼마죠? 그렇죠, 117이 이 문제에서 구하는 SN, N항까지의 합의 최대 값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어서 130페이지의 8번 문제도 같이 보시겠습니다. 자, 어떤 수열인지는 지금 8번에서 뭐 알려져 있지 않고 그냥 수열이라고만 주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수열인지 모르지만 n항까지의 합이 이 친구라고 지금 주어져 있죠. 이때 일반항도 구하고 뭐 7번째 항과 첫 번째 항 사이의 차도 구하라 됐다, 그죠? 일반항만 구하면 우리가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우리가 수열의 합과 일반항 사이의 관계라는 것을 앞에서 배웠는데요, 그죠? 합과 A의 N 일반항과 SN 사이에 관계식이 있었다, 그죠? 어떤 식이었나요? 그렇죠. 요 일반항 n번째 항이라고 하는 것은 n항까지의 합에서 n-1항까지의 합을 뺀 걸로 표시할 수 있었죠. 근데 이제 첨자가 n-1이니까 이 친구는 n이 뭐일 때만 쓸 수 있다? 그렇죠. n이 2 이상일 때만 쓸 수가 있었고 첫 번째 항은 뭘로 확인해야 된다? 그렇죠. S1 이 친구로 확인을 해야 됐었죠. 자, 그래서 이 문제도 SN이 나와 있기 때문에 여기 n번째 항을 우리가 요 SN 빼기 S의 n 빼기 1 요 식을 통해서 구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S의 n이 문제에서 n제곱 더하기 3n 빼기 2라고 나와 있으니까 S의 n 빼기 1은 n 대신에 n 빼기 1을 넣은 거겠죠. 주어진 식에다가 n 대신에 n 빼기 1을 이렇게 넣읍시다. 이 친구를 정리를 하면 된다, 그죠? 자, 그러면 여기 마이너스 2라는 상수항은 그렇죠, 똑같이 존재하니까 사라지는 거고, 계산을 해보면 뭐 전개를 천천히 해봅시다. 자, 앞부분은 n제곱 플러스 3n 빼기 해놓고 이제 괄호를 풉시다. n제곱 마이너스 2n 플러스 1 괄호를 풀면 3n 마이너스 3 이렇게 되겠다, 그죠? 자, 그러면 여기도 보시면 n제곱 플러스 3n이라는 친구도 여기 n제곱 3n 이렇게 날아가는 거잖아요. 그럼 남은 친구는 요 안에 친구만 보시면 마이너스 2n 마이너스이니까 마이너스가 앞에 있으니까 2n 그렇죠, 플러스 2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n번째 항 일반항을 우리가 SN을 통해서 일단 식을 표현을 했습니다. 자, 근데 중요한 것은 얘는 뭐 이상일 때, 그렇죠, 2 이상일 때만 성립하는 거죠. 첫 번째 항은 뭐로 확인합시다. 처음에 주어진 요 S1 가지고 확인하는 거죠. 그래서 SN 식에다가 n 값에 1을 대입해주면 1 빼기 3 마이너스 2니까 값이 2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요 위에 방금 구했던 여기 위에 식에 1을 넣어서 값이 4가 나오는데 이 항이 첫 번째 항이 아니라 여기 SN에다가 1을 넣은 요 2라는 항이 2가 첫 번째 항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답을 일반항을 쓸 때는 이쁘게 어떻게 써줘야 됩니까? 아, 일반항 A의 n은 2n 플러스 2 n이 뭐 이상일 때 2 이상일 때 이렇게 쓰고 뒤에 A1은 단 2입니다. 이렇게 써야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문제에서 7번째 항은 n 값에다가 7만 넣으면 되니까 16이겠다, 그죠? 따라서 7번째 항에서 첫 번째 항을 빼면 값이 14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식 뭘 주의해야 된다? 그렇죠. 2 이상일 때 AN 그 첫 번째 항은 S1을 확인하자.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자, 130페이지의 9번 문제도 보실게요. 자, 9번 문제는 뭐냐면 숫자가 지금 8과 648이 주어져 있는데, 자, 요 사이에 숫자를 몇 개 넣는다? 양수만 3개를 넣는데요. 이때 요 수열이 전체적으로 뭘 이룬다? 등비 수열. 요 5개의 수열이 차례대로 등비 수열을 이루도록 요 3개 숫자가 뭔지 구하는 문제다, 그죠? 자, 요 등비 수열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죠, 일정한 수가 곱해지는 수열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일정한 수를 등비 수열에서는 보통 R이라고 표현을 하고 우리가 공비라고 부르기도 했죠. 자, 그래서 그러면은 우리가 요 R을 이용해서 주어진 값을 표현해 봅시다. 자, 그러면 얘는 두 번째 식은 8에다가 R을 곱했으니까 8R, 얘는 8R의 제곱, 얘는 8R의 세제곱이고, 자, 여기 648도 요 앞에 항에다가 R을 곱한 거죠. 따라서 우리가 8R의 4제곱이라는 친구가
648이다라는 등식을 하나 둘 수 있고, 양변을 8로 나눠주면 r 4제곱이 81. 자, 양수만 넣는다고 했기 때문에 r은 우리가 3이라고 구할 수 있겠다, 그죠? 자, 그럼 r이 3이기 때문에 우리가 더했던 그 세 수는 8에다가 3을 곱한 24, 여기다가 3을 곱한 72, 여기다가 3을 곱한 216, 요 세 숫자가 들어갔음을 우리가 알 수 있겠다, 그죠? 등비수열의 뜻을 이용해서 간단하게 등식을 세울 수 있습니다. 자, 131페이지에 10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자, 10번 문제 보시면 공차가 4인 등차 수열이 있는데, 여기서 두 번째 항과 네 번째 항과 여덟 번째 항만 뽑아서 봤더니 이 친구들이 순서대로 등비 수열을 이룬다라고 돼 있다, 그죠? 자, 그러면 첫 번째 항은 모르지만 공차가 4라고 주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저 세 수를 한번 표현을 해봅시다. 그래서 두 번째 항은 뭐다? 뭐 A1, A라고 씁시다. A 더하기 공차 4 이렇게 표시할 수 있고, 네 번째 항은 A 플러스 3에 공차 4니까 얘는 A 플러스 12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여덟 번째 항은 A 플러스 7D니까 D가 지금 4인 상황이죠. 얘는 A 플러스 28 이렇게 쓸 수 있겠죠. 다시 이쁘게 쓰면 A 플러스 4 그리고 A 플러스 12 A 플러스 28 요 세 숫자가 차례대로 등비 수열을 이루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우리 어떤 연속된 세 수가 등비 수열 또는 등차 수열을 이룬다. 이 문제에서는 등비 수열이니까 우리가 어떤 개념을 활용하면 좋을까요? 그렇죠. 등비중항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활용을 하면 좋겠죠. 등비중항이 뭐였죠? 그렇죠. 차례대로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A에 뭐 n-1, A에 n 이렇게 연속된 뭐 세 숫자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또는 그냥 어떤 숫자니까 뭐 P, Q, R 뭐 이렇게 해도 되겠다, 그죠? 얘가 단 등비 수열일 경우에만 성립하는 거죠. 자, 등비 수열이면 뭐가 성립하더라? 그렇죠. 등비 중앙 가운데 있는 친구의 제곱은 왼쪽과 오른쪽에 있는 친구의 곱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더라. 자, 이 친구가 등비 중항의 개념이었죠. 자, 그러면 지금 이 문제에서도 지금 보시면 요 세 수가 등비 수열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등비 중항의 성질을 이용하면 가운데 친구의 제곱은 왼쪽과 오른쪽에 있는 친구 A 플러스 4와 A 플러스 28의 곱으로 쓸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좌변은 전개를 하면 A 제곱 더하기 24A 플러스 144, 우변도 전개를 하시면 A 제곱 플러스 32A 플러스 112 이렇게 정리하실 수 있죠. 자, 그러면 A 제곱은 사라지고 이제 이항을 해서 정리를 해야 되겠죠. 마이너스 8A는 144가 넘어갔으니까 마이너스 32겠다, 그죠? 따라서 A 값, 첫 번째 항이라고 하는 A가 4라는 것을 알 수 있으니까 문제에서 지금 16번째 항 물어봤다, 그죠? 그러면은 첫 번째 항 더하기 15D 가지고 풀어야 되겠죠. 등차 수열이니까. 그래서 4 더하기 15에 공차가 지금 4다, 그죠? 그러면 60에다가 4를 더하는 거니까 64. 이런 식으로 우리가 16번째 항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요 순서대로 등비 수열이니까 등비 중항을 이용해서 우리가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자, 11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첫째 항이 3분의 1 그리고 공비가 2인 등비 수열에서 n항까지의 합이 처음으로 1000보다 크게 되는 값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지금 문제를 보시면 첫째 항과 공비가 다 주어져 있기 때문에 n항까지의 합을 관련된 공식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등비 수열의 합 공식을 한번 볼까요? 자, 그래서 이 일반항 공식과 합 공식을 보시면 등비 수열의 일반항은 a의 r의 n-1제곱이고 n항까지의 합은 우리가 1 빼기 r분의 a의 1-r의 n제곱 또는 양변 분모 분자에 마이너스 1을 곱하면 되니까 r-1분의 요 공식을 써도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지금 첫째 항이 3분의 1, 공비가 2 나와 있다, 그죠? 자, 그래서 n항까지의 합을 먼저 구해 봅시다. r이 2니까 우리가 r 빼기 1
분의, 그렇죠. 첫 번째 항이 3분의 1에 R에 N제곱 빼기 1, 요 친구겠죠. 그래서 얘를 한 번 더 정리를 하면 분모가 1이니까 3분의 1에 2의 N제곱 빼기 1, 얘가 N항까지의 합이겠죠. 자, 근데 얘가 문제에서 처음으로 이 합이 1000보다 크게 되는 n의 값을 구하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 방금 쓴 요 부등식의 해를 구하면 되겠죠. 양변에 3을 곱해주면 2의 n제곱 마이너스 1이 3000보다 크다. 마이너스 1을 이항해주면 2의 n제곱이 3001보다 크다겠다. 그죠? 자, 근데 우리가 2의 10제곱이 1024고 2의 11제곱이 2048이므로 2의 12제곱이 4096인 걸 알 수 있다. 그죠? 자, n값은 자연수기 때문에 따라서 요 부등식을 처음으로 만족하는 n값은 그렇죠. 12라고 하시면 되겠죠. 따라서 1항부터 12항까지의 합을 구하면 처음으로 등비수열의 합이 1000보다 크게 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어서 12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자, 12번 보시면 직각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가 등차 수열을 이루고 그 중에서 빗변의 길이가 20이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자, 이때 이 직각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풀이 과정과 답을 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자, 일단 문제를 파악하기 위해서 직각삼각형을 이렇게 하나 그려보겠습니다. 직각삼각형 ABC라고 할게요. 자, 문제에서 빗변의 길이가 20이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자, 삼각형의 세 변에서 자, 여기 밑변 높이라고 하면 밑변 높이 빗변 중에 빗변이 제일 가장 긴 변이겠죠. 그래서 나머지 요 짧은 변과 요 긴 변도 표시를 우리가 해봅시다. 요 높이를 우리가 B라고 하고 밑변을 우리가 A라고 표현을 해봅시다. 자, 그러면 우리가 두 가지 사실을 쓸 수 있죠. 첫 번째는 직각삼각형이기 때문에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즉 A의 제곱과 B의 제곱은 20의 제곱인 400이라는 사실을 하나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A와 B와 여기 20 중에 A와 B가 20 중에 자, 얘들이 등차 수열이기 때문에 지금 가운데 있는 요 B가 우리가 크기 순대로 나열을 해본다면 제일 작은 게 A, 그 다음에 B, 제일 긴 게 20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은 등차 중항을 이용하면 그렇죠. 등차 중항 가운데 친구의 2배는 양쪽 옆에 있는 친구들의 합과 같다. 그래서 여기에 1번식과 여기 등차 중항을 이용한 식 1번, 2번 식을 우리가 활용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1번, 2번을 연립해서 풀어봅시다. 자, 2번 식은 A는으로 고치면 2B 빼기 20이므로 얘를 1번 식에 대입을 해보면 2B 빼기 20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이 400입니다. 그죠? 자, 전개를 하면 4B 제곱인데 뒤에 B 제곱이 있으니까 5B 제곱 빼기 80B 하고 400이니까는 0이 되겠다. 그죠? 그럼 5B로 이 친구를 인수분해하면 B 빼기 16이 되겠죠. 따라서 B가 삼각형의 변의 길이기 때문에 0보다 큰 숫자이므로 B는 16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친구가 가운데 있는 친구인데 16이니까 당연히 A는 공차가 4인 등차 수열이므로 12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 삼각형의 넓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삼각형의 넓이 구하는 공식을 쓰면 되죠. 2분의 1 곱하기 12 곱하기 16 이렇게 하시면 되겠다. 그죠? 따라서 얘는 넓이가 96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한 식 하나, 그리고 등차 중항을 이용한 요 식 하나, 요 두 식을 이용해서 우리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자, 13번 문제 보겠습니다. 두 자리 자연수 중에서 서로 다른 4개의 수를 작은 것부터 순서대로 나열했더니 공비가 자연수인 등비수열이 되었답니다. 자, 이 네 수의 합이 가장 클 때 그 네 수의 합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자, 지금 문제를 보시면 네 개의 숫자를 서로 다른 네 개의 숫자를 나열을 했지요. 작은 것부터. 근데 이 친구들이 등비수열이니까 차례대로 A, A의 R, AR의 제곱, AR의 세제곱이라고 요 네 수를 표현을 해봅시다. 자, 두 자리 자연수라고 했기 때문에 조건들을 한번 식으로 써보면 A라는 친구는 그렇죠. 10보다는 크거나 같은 수겠죠. 그리고 두 자리 자연수니까 당연히 99 이하의 수가 되겠죠. 그 다음에 제일 큰 숫자 AR의 세제곱이라는 친구도 100보다는 작아야 되겠다. 그죠? 그래서 요 두 조건을 우리가 만족하는 A와 R의 값을 한번 찾아봅시다. 자, 우선 우리가 공비가 뭔지 모르기 때문에 공비를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공비가 2일 때, 3일 때 이런 식으로 값을 비교를 먼저 해봅시다. 자, 만약에 R이 2면 주어진 숫자는 A, 그 다음에 2A, 4A, 8A로 되겠죠. 근데 얘가 두 자리 자연수이기 때문에 제일 큰 숫자 8A가 100보다는 작아야 되겠다. 그죠? 즉 A는 8분의 100이니까 값이 얼마입니까요? 10 얼마죠? 20이니까 12. 얼마다. 그죠? 근데 A도 자연수니까 A는 가능한 숫자가 10하고 11뿐이겠다. 그죠? 일단은 R이 만약에 2라면 이렇게 되겠죠. 12도 되겠죠. 12. 얼마니까 12도 되겠다. 그죠? 그래서 R이 2면 가능한 A 값이 10, 11, 12라는 것을 알 수 있고, 같은 방법으로 공비가 자연수이기 때문에 R이 3이면 요 네 숫자는 A에 3A에 9A에 27A 되겠다. 그죠? 근데 마찬가지로 27A라는 친구도 두 자리 자연수이기 때문에 100보다는 작아야 되겠죠. 자, 그러면 A는 27분의 100이라는 숫자보다 작아야 되는데 얘는 3. 얼마밖에 안 됩니다. 그죠? 근데 문제에서 A도 두 자리 자연수거든요. 자, 그러면은 이 R이 3인 경우에 얘를 만족하는 A 값이 존재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R이 더 큰 숫자 4, 5인 경우도 마찬가지 두 자리 자연수 A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가능한 케이스는 R이 2일 때 그리고 A가 10 또는 11 또는 12인 경우겠죠. 근데 문제에서는 이 네 수의 합이 가장 클 때의 합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A 값이 제일 커야 되겠죠. A가 12일 때가 합이 가장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 숫자들은 12, 24, 48, 96 요 네 개의 숫자겠죠. 그래서 요 네 개의 숫자들의 지금 합을 물어봤거든요. 그래서 요 네 개 다 더해보면 우리가 그렇죠. 180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등식으로 조건을 세워서 가능한 공비와 첫 번째 항의 조건들을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4번 문제 보시면 그림이 하나 나와 있다. 그죠? 한 변의 길이가 3인 정사각형 모양의 종이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시행에서 뭐를 했냐면 이 정사각형을 9등분한 거죠. 요렇게 하나, 둘, 셋 요렇게 9등분을 해서 가운데 있는 정사각형을 색칠을 했대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시행에서는 요 남은 8개의 정사각형들 중에 얘네들을 다시 각각 9등분해서 가운데 친구들만 색칠을 한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은 시행을 9번 반복했을 때 색칠한 부분의 넓이들의 합을 물어봤다. 그죠? 그래서 이거는 등비수열의 활용 문제인데 자, 규칙을 조금 파악하면 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시행했을 때의 요 큰 사각형의 넓이, 두 번째 시행했을 때 요 큰 작은 사각형들의 넓이들을 한번 식으로 표현을 해봅시다. 자, 첫 번째 시행을 하고 나온 여기 큰 사각형, 큰 정사각형의 넓이를 한번 표현해 볼까요? 자, 원래 전체 넓이는 한 변의 길이가 3이므로 9겠죠, 9. 근데 요 9를 몇 등분한 거죠? 그쵸, 9등분 한 거 중에 하나니까 9분의 1 해주면 되겠다, 그죠? 그래서 가운데 큰 정사각형 넓이는 1입니다, 그죠? 1. 자, 그러면 남은 정사각형은 어떻게 될까요? 이제 두 번째 시행을 하는 거죠. 자, 이 1을 제외한 남은 정사각형들의 넓이는 얼마죠?
자, 첫 번째 우리가 정사각형 넓이 구할 때 전체 넓이 구해서 요 9분의 1, 요 친구는 그대로 색칠되어 있잖아요. 맞죠? 여기다가 자, 이번 남은 8개의 정사각형들을 9분의 1배 한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전체 넓이 구해서 9분의 8을 해주면 처음 정사각형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들의 넓이겠죠. 근데 이것들의 몇 분의 몇이다? 또 9등분 했기 때문에 9분의 1 이렇게 있을 수 있겠죠. 그죠? 자, 3회 시행한 것까지 한번 식을 써볼게요. 자, 3회를 이 시행을 반복을 해도 앞부분에 색칠되어 있는 요 친구들 9의 9분의 8에 9분의 1, 요 친구들은 남아있다, 그죠? 자, 그러면 봐봐요. 요 앞부분 9에다가 9분의 8배 하면 여기 남은 부분들의 넓이였죠? 근데 그럼 이 친구의 9분의 1들만 요 색칠된 부분이니까 남은 부분은 9에 9분의 8에 또 9분의 8만 남아있는 거죠. 근데 그 친구들의 9분의 1배들만 색칠을 해주는 거니까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다, 그죠? 그래서 이 친구들을 한번 식으로 쭉 적어보면 1 더하기 그다음에 두 번째 항이 그렇죠 9분의 8 더하기 다음 항은 그렇죠 9분의 8의 제곱 이런 식으로 우리가 반복되는 수열들의 합임을 알 수 있겠다, 그죠? 근데 이 친구를 9번 반복했으니까 9분의 8의 몇 제곱까지 9제곱이 아니라 8제곱이겠죠? 왜냐면은 첫 번째 시행이 1이니까, 그죠? 따라서 이거는 등비 수열의 합공식이기 때문에 1 빼기 공비가 9분의 8이죠. 9분의 8에 첫 번째 항이 1이니까 쓰지 않고 1 빼기 9분의 8에 항이 9개다, 그죠? 이렇게. 따라서 이 친구는 9에 1 빼기 9분의 8의 9제곱으로 넓이의 합을 구할 수 있겠습니다.